자, 사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인간관계를 사는 걸까요? 극단적이라. 저도 극단적인데, 뭐 내용 봐야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6살이고 이제 막 취업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친구가 세 손가락에 꼽을 만큼 없어요. 근데 엊그제 이후로 얼마 안 되는 친구조차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인간관계를 가졌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졌지만 마지막 친구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 친구와 인연을 끊게 된 건 친구가 바람을 피웠어요. 남친과 헤어지지 않고 마음에 두고 있던 남자와 데이트를 해서 제가 설득해서 헤어지고 만나라고 지금 남친한테 못할 짓이라고 했고 결국 둘은 헤어졌고 새로운 사람과 사귀지도 못하고 끝이 났어요. 친구가 그렇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저는 실망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친구라서 실망이 더 크기도 했고 이 친구는 지랄맞은 성격인 저보다 주위에서 다 착하다고 할 정도로 순진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친구가 후회가 된다며 전 남친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했어요. 그 전 남친은 그냥 권태기로 헤어진 줄 알지 친구가 바람 피워 헤어진 건 모르거든요. 다시 연락을 했고 연락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친구와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 사건이었지만 사소하게 제가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전 친구가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일 때 배제한다고 술값을 낼 때도 술값이 3만 원이 나왔다면 2만 원은 제가 내고 친구한테 너가 돈이 어딨냐 1만 원만 내라든지 그런 식으로 친구를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취준생일 때는 친구는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친구 사이에 돈은 칼 같아야 한다며 딱 더치페이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부모님이 안 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한도전 형님과 아우 그게 방송될 때라 친구의 집 앞에 과자를 사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고 그랬어요. 저는 이벤트로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물 좀 마실게요. 성인이 된 후로 친구와 콘서트를 보러 갔었어요. 한 장당 10만 원 정도 되는 표였는데 제가 친구를 데려갔고 친구는 너무 재밌었다며 자기가 나중에 저한테 콘서트를 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났고 이번 주 주말 친구는 다른 사람과 콘서트를 갔다 왔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속이면서 자기 감정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실망을 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제 신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면 차라리 헤어질 때 남친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제가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은 달랐을 거예요. 자신은 나쁜 사람이 되기 싫고 또다시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도 제 삶이 모든 게 깨끗하다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끼리끼리라는 말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다르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성격이 극단적인가 싶고 사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왔어요. 또 자꾸 친구와의 추억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서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친구는 제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몰라요. 지금 일방적으로 제가 연락을 다 차단한 상태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이분이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남성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안 주시는구나. 마롱님이. 마롱님이 그래서 저한테 돈을 안 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고요? 코리아 서울시티님 어서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친구하고 관계를 끊는 건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단지 님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저 친구하고 그동안 지내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 한 번에 끊는 게 이게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 이걸 단번에 끊는 게 너무 양심적으로 내가 너무 비도덕적인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 잠깐 만난 친구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쭉 나고 자는 거의 속구 친구와 같은 남자로 제 붕아 친구와 가까운 뭐 그런 친구인데 그동안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지냈는데 이걸 단칼에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극단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 친구와 절교하는 것 자체는 극단적인 게 아니다. 예. 절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손절이라고 하죠, 요즘엔. 요즘 절교라고 안 하죠.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어? 인간관계라는 게 맺고 끊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님도 성인이잖아요. 성인. 성인이 되면 사람이 뭐가 달라지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철저하게 분갈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더욱 중요하지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친구도 말할 것도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6살이면 26살이고 취업을 하면 친구보다는 내 미래, 나의 미래,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이게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 직장을 더 우선시하게 돼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삶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남자가 직장을 가지게 되면 친구보다도 내 삶이 더 우선시하게 돼요. 맞죠? 친구 만나고 싶어도 내가 피곤해서 못 만나잖아.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일이 바빠서 못 만나는데. 아니면 그 쉬는 날 친구 만나봐야 맨날 현실 얘기하고, 맞죠? 여러분들, 이 회사 다니고 사회부를 먹게 되면 친구들이 편하게 만납니까? 불편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끔 불편하다 느끼지 않나요? 맨날 만나면 현실 얘기하고, 맨날 호구조사 비슷하게 물어보고, 자존심 건드리고. 괜히 그런 것들 싸움 일어나고, 말다툼 일어나고, 서로 상처 만들게 되고. 아마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남자도 그렇게 돼요, 남자도. 남자도 그렇게 된다니까? 님도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사회부 먹게 되면, 뭐 친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돈 한 달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내 삶, 내가 이제 어떻게 벌어먹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쉬는 날 뭐 취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학교 다니고 할 때는 학교가 전부고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비중이 커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학교를 졸업했고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끝나고 난 내가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면 살아가는데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분간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뭔가 쓸데없이 스트레스만 주고 상처만 주는 사람은 안 만나게 되고 연락을 끊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손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님이 말한 기준으로 본다면 저 친구는 착하지 않다. 아까 내용을 봤는데 저는 착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착한 게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나는 인성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읽었을 때.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바람 피워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어 자기 좋아하는 남자친구 깨버리고 어 그 남자한테 갔다 그 남자 깨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시 전 남친한테 가겠다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이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것도 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난 착한 거라고 믿겨지지 않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게 착해서 생기는 문제야? 결코 나쁜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관계를 강조하고 끊는 사람을 정상이 아닌 걸로 보죠. 참으로 이상한 사람을 맞아요, 맞아요. 절대 공감. 그게 어떻게 착한 거야? 양다리 걸치고 자기가 안 되니까 전 남친한테 가겠다는 게 착한 거예요? 전 남친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경태기니까 헤어졌다고 구라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 치는 게 이게 착한 거야? 착한 게 아니죠. 님이 좋게 본 거야, 그냥 친구를. 그리고 님이 힘들 때 친구한테 그렇게 많이 사줬다면서 사줬는데 고마운 거 하나도 못 느끼고 어? 어? 물론 계산적일 수 아니지만 어? 님이 돈도 더 내고 어렸을 때 힘들어할 때 막 사주고 콘서트 티켓도 끌어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고마워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고마워하잖아. 그냥 님을 벗겨먹겠다는 게 가능 그게 착한 거야? 이 두 가지만 보면 내가 내 팩트로 얘기할게. 인성 쓰레기야 그냥. 인성 쓰레기 친구예요 여러분. 착한 척하는 인성 쓰레기야. 그냥 속이 훤히 보이는 그냥 그런 친구면 인성이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어? 존나 착한 척하면서 실속만 만만한 사람 벗겨먹는 그냥 인성 쓰레기예요. 냉정하게 얘기할게. 어? 여러분 이게 어디 갔어? 어디 봐서 착 같다는 거야? 어? 콘서트 티켓 끊어줘서 같이 봤더니 비싼 거 끊어줬더니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끊어서 가버리고 밥도 계산해줬더니 자기가 계산할 때는 자기가 밥 먹을 때는 터치페이하고 난 밥 사줬는데 어? 이걸 이용해 먹는데 완전 이용이야 이용. 어? 그러니까 님은 호의적으로 친하니까 해줬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 친구는 이용이야 이용. 예? 인성 쓰레기면 인성 쓰레기. 팩트로 얘기할게 인성 쓰레기야. 제일 쓰레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쓰레기가 뭔지 알아? 착한 척하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한데 속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 있죠. 생각보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 겉으로는 착하면서 존댓말 쓰는데 지실속이나 실속을 다 챙겨 먹고 야싸반지에서 혼자서 골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표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뭔가 지적하고 싶어도 겉으로 이렇게 뭔가 딱 잡아서 뭔가 하지 않으니까 뭐라 못하는 사람들. 능글맞은 사람들. 제일성 쓰레기야. 어, 문제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잘 들으세요. 혹시나 마음이 약해져서 차단 해제하지 말 것. 아마 이분이 지금 헷갈릴 거야. 그래도 얘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 집에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어, 이렇게 10년 동안 만났는데 이걸 함부로 끊는다는 게 말이 돼? 그래도 내가 한번 연락할까? 하지 마세요. 난 그게 지금 이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고민글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누가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 있으면 당장이라도 차단 해제하려고 하면 글을 남긴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심하신 것 같네요. 이런 거 가지고 절교라뇨. 그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바로 그냥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럼 오늘 연락해볼까? 아마 이럴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자, 아까 이 친구는 님을 그냥 이용만 해먹었다. 어, 오랫동안 이용해먹었어. 오랫동안. 오랫동안. 님은 그냥 이 친구 생각해서 내가 해준 건데 이 친구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도 얻어먹다 보니까. 하도 얻어먹고 벗겨먹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얘가 나중에 내한테 뭘 주지? 이 생각, 이것도 기대하게 되는 거야, 이제. 하도 얻어먹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어? 지금도 그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준님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 친구는 님 인생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팩트입니다. 님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26살이고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럼 성인이야. 사회인. 직장이 간이죠. 그러면 이제는 내 먹고 살거 걱정해야 되고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나이에요. 어? 님이 생각해봐. 오랫동안 만났을 때 도움 됐습니까? 님 입장에서 도움 됐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없어요. 어렸을 때 도움 된 적 있겠지. 근데 현재 최근에 생각해봐. 최근에 만났을 때 도움은 되긴커녕 오히려 내가 이용만 당하고 고마운 거 하나도 안 느끼고 내만 상처만 입었다 하면 그거는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성인이 되고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시작하면 사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 돼버려요. 내부터 생각하게 돼 있어.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기억에서 지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절대. 지금도 도움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도움 안 됐잖아. 앞으로 도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직장 다니고 사회에 눈을 뜨잖아요.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좀 골라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님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냥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님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극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 그냥 그 시기가 왔고 해야 할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 양심적 문제가 있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님 님하고 그 친구 각자 인생을 사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네, 님은 님대로 사시면 돼요. 앞으로 사시면 되고 그 친구에 대한 관심, 걱정 일체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정리하셨어요. 잘 정리했고 잘 손절했습니다. 네, 이런 친구는 없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도 네, 잘 정리했다고 하시네요. 네, 그거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차단 해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